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1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미준 유튜브 채널과 초이스 스탁의 컨텐츠 깜짝 협업 소식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 보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소식을 환영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나 좋아서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미준과 함께 해주신 낭만주의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초이스 스탁과의 협업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초이스 스탁 연회원이지만 거기까지 접하기가 시간상 그리 쉽지만은 않더군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김민중 대표님 자주 뵙게 되어 너무 좋네요. 저는 방청을 하루 중 제일 중요한 일로 뽑았습니다. 좋아요, 문자는 사랑입니다. 낭만주의자님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제 이미 2편의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 한국 시간 기준으로요. 오후 5시에 김인중 대표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종목 분석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미주원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미주원 채널은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의 뉴스뿐만 아니라 미주원 토픽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한 번쯤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우량주라든지 새로운 성장주를 발굴하는 굉장히 유용한 컨텐츠가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이스 스탁 그리고 미주원 채널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5월 14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혼조세가 펼쳐졌죠. 그래서 떨어진 종목이 한 반 정도 되고요. 상승한 종목도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눈에 띄는 현상은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 특히 반도체 주식은 굉장히 선명한 녹색으로 물들어 있죠. 특히 엔비디아가 5.63%, 브로드컴이 거의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어제는 AI 수혜주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가치주들은 많이 떨어졌는데요. 특히 헬스케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헬스케어가 지금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틀 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또 하나의 대형 호재라 이런 제목으로 미주원 멤버분들께 전달해드린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처방약 가격을요. 다른 고소득 국가들이 지불하는 수준으로 인하할 것이다. 이러한 뉴스가 이틀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현실화됐거든요. 행정명령이 이미 나왔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미국의 약값이 지금 전 세계 평균보다 무려 278% 더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높은 약값을 80% 가까이 내리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또 하나의 대형 호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냐면요. 2025년 3월 기준으로 미국의 CPI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물가 상승률이요. 약 1.35%포인트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따라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80%까지 하락할 수 있으면요. 그 얘기는 뭐냐면 CPI 인플레이션의 연간 수치가 약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계산이 성립이 됩니다. 자, 물론 모든 약값이 80%까지 떨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CPI 물가 상승률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약값이요. 앞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뉴스 때문에 지금 헬스케어 쪽은요. 약값이 뚝 떨어지면 매출에 엄청난 영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세를 헬스케어만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S&P 500의 섹터별 성적을 보시면요. 어제는 테크주가 시장을 이끌었죠. 2.16%나 상승했는데요. 헬스케어는 반면에 3% 이상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시장의 지표를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실제로 떨어진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의 퍼센티지는 어제 70%에서 68%로 다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가 우월한 종목 역시도 50%에서 49.9%로 하락을 했고요. 따라서 시장의 모멘텀은 아직까지 건재하나 시장의 폭이 약간 줄어들었다. 지금은 테크주로 모든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시면요, 무려 69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대로 시장이 계속 상승하다 보면 극적인 탐욕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조금은 걱정이 되죠.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도요, 지금 71까지 급상승했습니다. 과욕 단계에서도 조금 위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탐욕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초이스 스탁이 탐욕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변동성 지수 빅스를 가장 마지막에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빅스가 18.20까지 떨어지면서 이제는 200일 이평선 19.76보다도 한참 아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변동성 지수를 가장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공포지수가 지금 놀라운 속도로 급락하고 있고요. 역사적 통계에 따르면 그 이후에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미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은 사라졌고요. 투자자 불안의 지표로 널리 쓰이는 공포지수 빅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발표 이후에 발생했던 초기 혼란이 가라앉으면서 강력한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빅스는요, 화요일에 18.2까지 하락했는데요. 이는 월요일 종가 18.40에서도 추가적으로 떨어진 거고요. 장기적인 평균치가 19.5입니다. 따라서 지금 빅스 수준은 장기적인 평균보다도 오히려 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 니콜라스 콜라스가 나오는데요. 확실히 불마켓 영역으로의 복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보다 정상적인 투자 환경으로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빅스는 공포지수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에 아주 드문 위기 수준으로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무려 6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당시의 데이터 트랙은요, 즉각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시장이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적인 대응이 나왔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 도입을 일시 중단했고요. 곧 변동성은 즉 빅스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 주 초에 백악관과 중국이 90일간 높은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한 소식이 전해졌고요. 빅스는 지금 수준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합의의 결과를 계기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요, 경기 침체 확률을 낮춰 잡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백악관이 4월 2일 발표된 수준보다는 낮은 관세를 결국은 합의해낼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빅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남달랐는데요. 왜냐하면 빅스가 40을 넘겼다가 20 아래로 떨어지기까지 사상 최단 기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투자 리서치 업체 베스포크 인베스먼트 그룹이 나오는데요. 4월 초에 기록적 폭락장에서 빅스가 60을 잠시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20 이하로 복귀하는 데 걸린 20일 거래일 간격, 그러니까 20일 거래일 만에 지금 60에서 2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죠. 자, 빅스 역사상 가장 빠른 변동성 소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스포크가요, 과거에 이렇게 빅스가 4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20 이하로 급락한 사례를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S&P 500 지수는 해당 구간 동안은 물론이고요. 그 이후에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대부분의 기간에서 모두 대체로 양호한 성과를 보여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주일 이후에 단 한 번만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나머지 기간은 모두 플러스잖아요. 따라서 빅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나면
결국은 S&P 500은 랠리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기관들 역시도 태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웰스파고 투자연구소는 올해 말에 S&P 500이 6,000포인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2025년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가 2025년 S&P 500 목표치를 다시 상향 조정했다, 이런 기사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5월 12일자 리서치 노트에서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5%포인트 상향한 1%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GDP가 최소한 1%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 확률은 이제 35%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발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에 제가 뭐라고 썼느냐면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월가의 공포지수 빅스는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비교적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공포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믿을만하다, 우리가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과거에 빅스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줬는지 잠깐 보여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요, 월가의 공포지수가 보내고 있는 신호는,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그때는 빅스 지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번 조정 기간 동안 30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빅스가 이렇게 3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요, 부정적이다, 이러한 의견을 제가 제시하고 있잖아요. 자,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여기 보시면 3월 18일이었습니다. 3월 18일이면요, 그때 이제 정점을 찍었던 S&P 500이 무려 8.62% 떨어지면서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때였죠. 그때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이렇게 희망을 갖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 빅스는 30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주식을 줍줍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었다, 이렇게 빅스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거죠. 자, 다음에는 이틀간 10% 폭락한 미국 증시 반등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자, 이건 언제였냐면 4월 6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월 6일 날은요, 빅스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45.31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것처럼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빅스가 45를 넘어선 것은 단 2번에 불과하다. 첫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2020년 팬데믹이 두 번째거든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과연 지금 현재 시장의 공포감이 팬데믹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비해서 어느 수준인지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팬데믹 기간에 끔찍한 공포와는 트럼프 관세 공포가 비교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시장은 랠리를 펼쳤죠. 자, 그때 이미 시장은요 17.6%나 하락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의 상승 추세가 정말 무서웠죠. 그리고 나서 16.28% 급상승하는 모습을 S&P 500이 보여줬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제가 4월 28일 날 공유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미국 증시가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5가지 근거가 있다, 이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이었고요. 그때 근거 중에 4번째 공포지수의 매수 신호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빅스가 60.13까지 올라가고 계속해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50% 이상 떨어졌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빅스가 50 이상을 넘어선 이후에 다시 30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요,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로 인식해야 된다. 역사적인 통계가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도 빅스가 이렇게 정점을 찍고 올라간 상승분의 반 이상, 50% 이상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이미 찍었다고 이해해야 된다. 자, 이런 기사를 제가 그때 날짜가 4월 28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월 28일부터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요 6.47%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S&P 500이 0.72% 추가적으로 상승했는데요. 큰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S&P 500은 이제 YTD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플러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를 겪었는데요. 결국은 1월 1일로 다시 복귀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실제로 미준 18, 미준 탑픽의 성적을 보시면요. YTD 수익률이 이제 대부분 다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아직까지도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머물러 있는 종목은 7개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대부분 종목은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죠. 특히 팔란티어는 YTD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70% 가까이 폭등했고요. 두 번째로 우버도 52% 이상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넥스트트래커가 48.07, 그리고 스트래티지 역시도 45% 넘는 급격한 상승 추세를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보여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주가의 움직임도 잠깐 살펴보면요. 어제는 미준 탑픽 중에 셀레스티카가 가장 좋았는데요. 9.52% 급등하면서 역시 관세 수혜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줬습니다. 두 번째로 팔란티어가 어제 8.14% 추가적으로 급등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루 만에 8% 이상 올라가면서 팔란티어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최고점을 넘어버렸거든요. 보통 주가가 최고치를 상향 돌파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도드라졌던 팔란티어가 또 한 번의 모멘텀이 강화되는 계기가 발견된다.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6.95%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넥스트트래커가 플러스 6.83%로 좋았습니다. 자, 참고로 넥스트트래커는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죠. 수요일 5월 14일에 티커네임 NXT 넥스트트래커가 어닝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추세를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다음으로 비스트라가 플러스 6.10, B2가 플러스 6.10, 엔비디아가 5.63%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했고요. 테슬라가 플러스 4.93, 브로드컴이 플러스 4.89, 스트래티지 플러스 4.13, 우버가 플러스 4.11, AMD 플러스 4.01, TSMC 플러스 3.75, 메타 플러스 2.60, 탈렌 에너지 플러스 1.88, 아마존 플러스 1.31, 그리고 두 개가 떨어졌는데요. 비트코인이 0.68%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트레이드 데스크가 최근에 너무 달렸죠. 7일 연속으로 급상승한 이후에 1.59%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도된 뉴스는 물가 상승률에 관련된 호재였는데요. 아침에 CPI가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낮았던 CPI 인플레이션 수치가 보고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 잠깐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노동부가 화요일에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따르면요. 4월의 소비자 물가는 소폭 반등에 그치면서 연간 기준 상승률이 지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라는 배경 속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해야겠죠. 자, 4월 달의 CPI는 전월 대비 0.2%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이는 전문가의 예상치가 0.3%였기 때문에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3월에 0.1% 하락했던 것에서 일부 반등했지만 물가 압력이 다소 완화되는 양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주거비, 임대료를 포함한 주거비가 CPI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0.2% 올라갔는데 주거비를 빼면 0.1%라는 거죠. 거의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거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요. 4월에 CPI가 2.3% 올라갔는데요. 3월 달에 2.4%보다 오히려 상승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치에는요. 대부분의 중국산 수입품에 20%로 인상된 펜타닐 규제 관세, 그리고 25%의 자동차 관세 등 이미 부과된 관세 영향이 일부 반영됐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관세 영향이 완전히 없었던 게 아니라 일부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2.4에서 오히려 2.3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식료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도 마찬가지인데요. 4월 달에 0.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상승이 근원 물가 상승률을 견인했다. 따라서 0.2%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근원 CPI의 연간 상승률은요. 4월 기준 2.8%로 3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는요, 미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초반부터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이는 4월 물가 상승폭이 전문가의 예상치 0.3%를 밑돈 0.2%에 그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고요.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주거비, 임대료를 포함한 주거비가 CPI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요, 인플레이션 전망에는 부정적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거 비용은요, 가격 변동이 굉장히 느린 끈적끈적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주거비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면요, CPI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만약에 주거비가 높게 유지되면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연준은요, 근원 물가 상승률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주거비가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중기적으로 보거나 장기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주거비 때문에 이렇게 CPI가 많이 떨어지지 못하는 것은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죠. CPI 내 주거비 항목 중에요,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유주 등가 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대료는요,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모기지 이자 비용과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기지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임대료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연준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요, 채권 시장의 금리도 떨어질 것이 자명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은행들의 모기지 금리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조만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다시 재개하게 되면요, CPI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주거 비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CPI 전체 수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에는요, CPI 뉴스보다 훨씬 더 커다란 대형 호재가 많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중동에서 들려온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단연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들려온 엔비디아의 대형 호재부터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는 화요일 날 자사의 최신 인공지능 칩 18,000여 개를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공지능 기업인 후메인에 판매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후메인에 공급될 최첨단 블랙웰 칩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초기 배치는 올해 초 공식 발표된 GB300 블랙웰 칩으로 진행된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규모죠. 18,000개를 동시에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큰 규모고요. 게다가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랙웰 칩이 GB200가 아니고요, GB300입니다. 따라서 가장 최신 사양으로 지금 판매가 될 것이다. 가격이 굉장히 높겠죠. 자, 후메인의 최고 경영자 CEO 타렉 아민에 따르면요, 이 회사가 2030년까지 총 1.9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장기적으로는 수만 개가 아니라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기업 후메이는요, 소유주가 누구냐면 사우디의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사우디의 국부 펀드거든요.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소유한 기업이 후메인이기 때문에 자금력은 엄청나다. 따라서 실제로 2030년까지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요,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를 국내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기업들은요, 이 나라에서 시설을 운영하지 않으면 계약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의 AWS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도 그렇고요, 데이터 센터를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GPU가 엄청나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사우디의 후메인과 500메가와트의 데이터 센터용 칩 공급 계약 소식은요, 곧바로 매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많은 GPU를 판매하지 못했는데 이제 갑자기 18,000개나 한꺼번에 파는 거잖아요. 따라서 곧바로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지원하고 있는 후메이는요. 2030년까지 총 1.9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단기간 내에 안정적인 매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죠. 자, 특히 아까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GPU가 GB200가 아니라 GB300잖아요. 최신 사양이죠. 따라서 평균 판매 단가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요. 분기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중동 시장 진출이 가속화된다는 점 또한 매우 긍정적이다. 사우디 정부가 개인정보 및 금융 데이터를 반드시 국내에 저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해드렸죠. 따라서 글로벌 클라우드 AI 기업들은요. 현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면 사업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이 틈새를 엔비디아가 선점하고 있죠. 따라서 경쟁사 대비 명확한 우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더욱이 이번에 비즈니스가 PIF, 지금 사우디 국부펀드랑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결국 이번 파트너십은요. 엔비디아가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해야 하고요. 단기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이뤄낼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호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상승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들어오는 매출은 계산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향후 분기에 대한 매출의 전망치가 올라가고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상승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망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밸류에이션까지도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실적과 멀티플이 동시에 올라간다면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발생한 엔비디아의 호재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대형 호재가 오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저 좀 설명을 드리죠. 트럼프 행정부가 UAE, 아랍에미리트죠. 아랍에미리트에 최대 50만 개씩 매년 총 100만 개에서 150만 개에 달하는 엔비디아 H100 AI 칩을요. 수입을 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이렇게 매년 50만 개씩 계속해서 보급하게 되면요. 그 중에서 20%는 아부다비에 있는 AI 기업인 G42에 배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미국 기업들 중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판매가 될 예정이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매년 50만 개씩 GPU를 추가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게 엄청난 호재인 거죠. 자, 그리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규제 한도의 약 4배 규모입니다. 따라서 미국산 칩이 중국으로 유출될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 얘기는요. 아랍에미리트를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에 의한 뉴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저는요. 이번 뉴스가 루머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연간 50만 개, 총 100만 개에서 150만 개 규모의 엔비디아 칩 수출 소식을요. 공식적으로 며칠 내에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 걸프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딜 메이커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의 행보를 감안하면 아마도 이번에 사우디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인데요. 가지고 커다란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규모의 규제 완화 방안을 순방 성과로 내세우기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따라서 이번에 이런 발표로 성과를 내세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실제 발표 내용이요. 이번 기사 내용과 크게 다르지만 않다면 일단은 또 하나의 대형 호재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중동에서 들려왔던 호재는요. 비단 엔비디아 한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 테크 기업들의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AMD도요, 사우디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에너지 그리고 테크 기업에 1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소식도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추천 컨텐츠로 중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 혁명의 물결이다. 이런 기사를 하나 공유해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그리고 글로벌 AI, 아마존닷컴도 나오고요. 시스코, 구글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요, 굉장히 다양한 기업에 대한 뉴스가 종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준 AI 목소리를 통해서 전문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미준의 한마디만 제가 직접 낭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인프라 투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로 미국과 중국 내에 있는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에만 국한되어 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베런즈의 분석에 따르면요, 2024년, 작년이죠.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엔비디아의 AI 칩 매출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렇게 4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무려 42%였거든요. 4개 기업이 대부분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매출은요, 2024년에 전년 대비 114% 이상 성장했습니다. 단 4개 기업에 의존하면서도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자, 하지만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의 칩 공급 확대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뭐냐면요, 인공지능 혁명이 이제는 중동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뿐 그리고 미국 중국뿐이었는데 이제는 중동으로 확산되고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혁명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한 거죠. 자,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요, 곧 엔비디아라든지 AMD, TSMC 같은 AI 생태계 핵심 기업에 대한 투자 논리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먼저 이들 기업은요, 고성능 GPU, AI 가속기 설계와 반도체 위탁 생산, 이건 이제 TSMC죠. 이 부분에서 독점에 가깝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칩의 80%, 90%를 가져가고 있고요. TSMC 역시도 AMD, 엔비디아 칩을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죠. 자, 따라서 글로벌 수요가 폭등하게 되면요,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세계 여러 국가가 자국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요, 파격적인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를 쏟아붓고 있죠. 따라서 최첨단 칩 수급 경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면 갈수록 좋은 칩을 살려고 난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기업들의 마진도 계속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혁명은요, 아직까지 그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러한 시점에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고요. 축복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 혁명의 물결, 이 기사를 미준 목소리를 닮은 AI로 전문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 중요한 페르시아만 동맹국이 인공지능 AI 야망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 몇 곳은 이 기회를 활용해 해당 지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며칠 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는 AI 모델 운용의 근원지로 여겨지는 엔비디아와 AMD, 고급 AI 칩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술 이니셔티브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동을 방문해 더욱 밀접한 비즈니스 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은 공식 합의 발표 전부터 이 지역에서의 확대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 엔비디아는 사우디의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설립된 휴마인의 가장 진보된 AI 관련 칩 수십만 개를 향후 5년간 공급할 예정입니다. 초기 물량으로는 최첨단 GB300 그레이스 블랙웰 프로세서 1만 8천 개와 인피니밴드 네트워킹 기술이 포함됩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가까운 경쟁사인 AMD는 휴마인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까지 이어지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칩과 소프트웨어 제공에 총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술 벤처 기업 글로벌 AI도 휴마인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계획 중이라고 관련자가 전했습니다. 기술업계 베테랑들이 설립한 글로벌 AI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칩을 사용하는 뉴욕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여러 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마존닷컴과 휴마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AI 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휴마인은 AWS 에머전 웨브 서버서즈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사우디 정부용 AI 에이전트 시장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AWS는 작년에 이미 53억 달러를 투입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개설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네트워킹 장비 제공업체 시스코 시스템즈도 휴마인과 협력해 자사의 글로벌 전문성과 사우디의 대담한 AI 야망을 결합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아부다비 AI 기업 G42와의 파트너십도 확장했습니다. 사우디 벤처 캐피털사 STV는 알파벳 자회사 구글 지원으로 1억 달러 규모 AI 펀드를 출범했습니다. 이 투자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집중되며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글이 제공한 자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아랍에미리트 UAE가 2027년까지 매년 50만 개의 최신 엔비디아 칩을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협상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AI 칩 규제 한도를 훨씬 웃도는 물량으로 미국 하드웨어가 중국으로 유출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합의안이 성사되면 5분의 1은 G42에 나머지는 걸프 국가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미국 기업에 할당됩니다. 오픈AI 또한 중동에서의 입지를 크게 넓히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UAE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관련자가 전했습니다. 이 거래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UAE 방문 일정에 맞춰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도 기술 리더 투어의 일환으로 중동을 방문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동 방문 첫날 공개된 투자 폭풍 속에서 이러한 AI 이니셔티브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리야드 사우디 수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함께 상업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잉 여객기 추가 구매와 사우디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항공 및 해운 부문에 허용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지금까지 AI 인프라 투자는 주로 미국과 중국 내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에만 국한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바론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AI 칩 매출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렇게 4개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매출은 2024년에 전년 대비 114% 이상 성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우디 앤드 아랍에미리트와의 칩 공급 확대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인공지능 혁명이 이제 중동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은 곧 엔비디아, AMD, TSMC 같은 AI 생태계 핵심 기업에 대한 투자 논리를 한층 강화합니다. 먼저 이들 기업은 고성능 GPU AI 가속기 설계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를 독점에 가깝게 주도하고 있어 글로벌 수요 폭증 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여러 국가가 자국 AI 역량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를 쏟아붓는 만큼 최첨단 칩 수급 경쟁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과 마진 개선 여력도 커질 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혁명은 아직 그 시작에 불과하며 이러한 시점에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이며 축복입니다.